한번 지문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읽었는지 봅시다. 여기서 뭐 얘기하려는 것 같아? 첫 번째 문단 보니까 유엔 해양법 협약. 네, 해양법 협약이 이 글의 중심 소재겠죠. 이걸 가지고 자 밑에는 상당히 기네 문단이. 와 엄청 길다. 그러면 긴 문단이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행동하라고? 분명히 어딘가는 끊어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끊어지는 지점들 어디에서 좀 끊어봤어? 옆에다 써놔야 돼.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디선가 끊자. 그런데 어. 적용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끊자라고 지금 써놔야 돼. 이 생각 안 났으면 써야 돼. 알았지? 이거 딱 문단이 긴데 생각이 안 났으면 그거부터 써주고. 그런데 여기까지 한번 끊었나요? 그쵸? 근데 먼저 끊고 들어가도 되시고요. 이런 표지들이 보이시면 먼저 끊어주는 것도 괜찮지. 특히 순서 표지 같은 경우 첫째, 둘째, 셋째, 뭐 처음으로,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나오면은 바로 끊어줄 수 있지만 그런 데가 저렇게 숨어 있으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지 않니? 그러면은 읽어주면서 끊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안 끊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양을 둘러싸고 해당 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간에 국제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당사자국들은 의무적으로 분쟁 해결에 관하여 신속히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장이 뭐 이렇게 기냐?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냥 어려운 내용 아닐 때는 그냥 쓱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 내용은 그냥 이해됐을 것 같아요. 두 나라 간에 뭐가 있으면은 갈등이 있으면 어디에서? 해양에서. 그러면은 서로 뭐 해야 된대? 의견 교환하고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그럼 이 과정이 혹시나 문제 보셨던 분들은 눈에 들어오니? 이 과정이 지문 읽으면서 옆에 문제가 살짝 보였을 때 이런 도식들이 있었을 때는 지금 읽은 것들이 여기서 나온 거죠.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적 수단으로 의견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라는 일련의 이 ABC 과정이 여기서 다 응축돼서 나왔던 거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끊었을 것 같아. 조금 길면. 이러한 분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 당사국에 부과하는 이유는 국제법의 특성상, 자, 국제법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 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쟁 해결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 문제 해결 어떻게 한대요? 국가의 동의가 기본이 돼요. 국제법은. 왜 그럴까? 얘들아, 국제법은 국제에서 그래도 법을 정한 거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안 지켰을 때 누군가 이렇게 강하게 야 지켜야 돼! 라고 뭐 벌을 내리거나 그럴 수 있을까? 국제 관계에서? 없지. 근데 우리나라는 법은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그치, 잡혀가잖아. 근데 나라와 나라 간의 그 국제 관계에서는 딱히 그렇게 할 아주 강한 그런 나라들은 없죠. 그쵸? 꼭 우리가 뭐 잡혀가거나 그러지도 않잖아. 그게 국제법의 특징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 삼아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3년 동안. 3년이 아니지. 2년 남았네. 자, 그런 데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자, 그런데의 느낌, 어떻게 우리가 바뀌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내용이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전환의 표지예요. 여기다 전환이라고 쓰세요. 그럼 어느 쪽으로 전환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앞에서는 국제법에서 국제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얘기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러한 방법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라고 하는 무슨 상황을 줘? 문제 상황을 주죠. 이런 걸 저는 이제 문제 상황.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서 무슨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강제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앞에서는 그러면 국제법의 특성에서 이런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걸 왜 강제 절차라고 얘기를 했을까? 근데 강제 절차란이라고 하는 내용에 네모쳐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 국제법의 특성을 내가 얘기한 거랑 강제 절차랑 뭔가 의미가 상충되지 않니? 난 분명히 강제적으로 누군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설명 잘못한 걸까? 아니야. 근데 밑에 강제 절차의 의미를 한번 봐봐.
강제 절차란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어느 한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해결 네, 맞아요. 해결 기구를 통해서 분쟁 해결하는 절차를 강제 절차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의가 나오면요. 이것에 대한 정의를 꼭 같이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개념, 강제적으로 했겠지, 이런, 먼저 선입견으로 혹은 편견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안에서 내용이 정의되어 있으면 그 개념, 정의를 꼭 적용해서, 해결 기구를 통해서 분쟁 해결하는 걸 강제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한 강제 절차는 오른쪽 과정에서 어디에 나오니? D에 나오죠. 여기 부분부터 이제 강제 절차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강제 절차는 누가 해결해 주는 거라고? 해결 기구. 이때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분쟁 내용을 고려할 때 분쟁 해결 기구를 이 해결 기구 그리고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잠깐만 끊고 선택한다라는 얘기는 얘들아 몇 개 있다라는 얘기니 최소 2개 이상 있지 않을까? 하나 있는데 선택했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쓰겠지. 선택 가능한 기구에는 누구 있어요? 중재재판소. 네, 중재재판소와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읽힐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아? 요 두 재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이중 중재재판소는 중재재판소만 쭉 줄쳐볼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성되고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이라고 하는 건 특수 상황이지. 이런 특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세요. 만약 선택하지 않으면 합의 걸치지 않으면 중재재판소에서 회부됩니다. 회부라는 단어는 뭐니? 회부. 돌아간다? 중재재판소로 회부? 거기에 붙여진다라는 거예요. 올려진다. 안건으로 올라간다. 회자가 돌아가다 회자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때는. 자, 그래서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 그리고 미안해요. 이 두 번째는 국제해양법이지. 미안해. 이 국제해양법은 이렇게 요 차이네. 두 개의 차이는. 국제해양법은 상설기구로 그럼 요 둘의 차이죠.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로. 얘들아 상설이란 단어는 뭐니? 상설. 상시에 설치된. 맞아. 항상 설치되어 있는. 우리 상설 할인 매장. 그럼 상설 할인 매장 가면 항상 할인해 줘야 돼. 거기는. 그치? 할인 안 해주면 아니야. 안 돼. 상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의 큰 차이가 나오지.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느낌.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기구. 근데 하나의 조건, 옵션,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선택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이런 조건들이 있죠. 자, 이런 조건들은 항상 정리해 주세요. 요 옆에다가 이런 공간 이용해서. 선택하지 않거나 원래 둘 중에 두 나라가 선택하는 거죠. 혹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중재재판소. 근데 중재재판소는 그때마다 설치. 그리고 중재재판소랑 국제해양 이 차이는 상설. 이런 특징들 정리해주면 되죠.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내용이 파악되시는 거예요. 파악이 되는 거는 이해했다라는 우리가 척도가 될 수 있죠. 다음 문단 갑시다.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잠깐만 이제 앞에서의 이런 내용들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이제 그 안에서 재판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세한 내용. 그 정도로 한 줄을 읽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세한 어떤 분쟁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먼저 본안소송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1번이 본안소송 관할권 존재 여부 판단이겠네요. 이것만 판단하면 끝나는 걸까? 아니죠. 과정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또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정하는 심리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관할권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관할권이라고 합니다. 이후 관할권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 재판 과정을 거쳐서 분쟁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과정이네.
하나의 과정인데 가장 중요하게 내왔던 단어는 뭐예요? 관할권, 관할권, 관할권. 관할권에 대한 얘기. 관할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쵸? 그 정도의 특징 정리. 자,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앞에 우리한테 주고 있죠. 그러면 분명히 내용은 어디론가 가고 있단 말이야. 바뀌었어.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야, 그거는 과정이고 앞에까지는 과정이고 최종 팔터까지는 근데 시간이 걸려.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는 시간이 소모된다, 걸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분쟁 당사국에 요청이 있으면 잠정 조치라는 것도 명령할 수 있대. 그럼 이제 잠정 조치라는 개념은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얘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이때 잠정 조치란이라고 하는 또 개념 정리. 이익을 보호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구속력 있다라는 게 또 특징이에요. 왜? 있다 없다 이런 것들 다 특징이잖아. 특징 정리할 때 제가 어떤 거 중심으로 찾아주라고 했었니? 지지난 시간 계속 얘기했는데 특징 정리할 때 얘들아 우리 특징 정리할 때는 서술어에서 찾는 거예요. 서술어에서 찾아줘야 돼. 그럼 서술어에서는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패턴 혹은 동사와 형용사 동사에서는 둘의 관계성이 드러나고요. 형용사는 그 자체가 상태나 성질이잖아. 구속력이 있다 이거 형용사예요. 있다. 이게 특징이죠. 아, 구속력이 있는 게 잠정 조치의 어떤 특징이구나. 특징 정리 바로. 근데 임시 조치래. 그래 임시 조치구나. 언제까지 있는? 본안 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본안 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만 있는 임시 조치고 구속력은 있다. 이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 문단 갑시다.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면 다시 그쪽으로 가면 소송 절차가 개시되고 그 이후 분쟁 당사국은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소송 절차 개시, 그 다음에 언제든지 잠정 조치할 수 있다. 이것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것도 특징이죠.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만 되는 건 아닌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분쟁 당사국은 뭘 위해서 잠정 조치는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나왔던 여기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의 중대한 피해 방지 목적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연결해 주면 좋죠.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만. 일반적으로 잠정 조치는 사건이 회부된 재판소에서 담당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혹은 다른 경우도 있다.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또 눈여겨봐줘야 되죠. 특수한 경우니까. 아까 만약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처럼 앞에서 만약이라고 하는 요 느낌처럼 뭔가 특별한 케이스는 꼭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일반적인 얘기를 문제화하진 않아요. 만약 이런 것들을 많이 내지.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잠정 조치도 관할권을 필요로 한다. 관할권이 필요로 한다. 관할권이란 건 뭐라고요? 앞에서 얘기했죠?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 자, 예를 들어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예시 표지는 옆에다 써놔. 대응시키면서 앞에 있는 설명과 뒤에 있는 내용 간의 대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볼까? 자, 요거에 대해서 중재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었지만 사안이 너무 긴급해요. 그래서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어요. 재판소 구성을 왜 기다릴 수 없니? 중재재판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중재재판소는 어떤 특징이 있었지? 재판소는 언제 설치돼? 상시. 중재재판 필요할 때마다.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잖아. 앞에서 우리 중재재판소 그때마다 설치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그때마다 설치하니까 그래서 재판소 구성을 아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급하니까. 재판소 구성하려면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나오겠니? 국제법 다루는데. 그치?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 한대요? 이거에 대한 담당을 여기서 담당을 한대요. 그럼 앞에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치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랑 대응이 되니? 앞에서 여기죠. 본안소송의 재판소와 잠정 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도 있다라고 대응이 되죠. 대응시키면서 예시잖아.
예시는 분명히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 뿐이지. 그런데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왜? 아직 재판소 구성 전이니까. 근데 잠정조치가 요청된 국제재판소에서 본안소송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관할권을 갖게 될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된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조건이 나오네요. 어떤 조건으로 정리해야 되니? 본안 소송의 관할권이 예측이 되어야 돼. 그렇지. 본안소송이 관할권 예측이 되어야만 잠정조치 관할권도 가능하다. 요 조건이죠. 이런 조건들은 꼭 정리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권은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된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인정됩니다. 결국 사건이 회부한 중재재판소의 본안소송 관할권이 존재가 예측되고 엔드야. 이거는 엔드야. 오어가 아니야. 그리고 분쟁 해결 긴급하다라는 것도 엔드지.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때 뭐 하겠다고요? 잠정조치를 실행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마지막에 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정조치 재판은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대한 피해 방지 이것이 큰 목적이죠. 이것이 있어야 돼 우리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밑에 가서 이제 문제 독해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를 한번 봅시다. 23번 유형은 내용 일치네요. 내용 일치. 혹시 채점 안 하신 분들 몇 번으로 나온 거니? 1번이야? 1번이 왜 그럼 적절하지 않니? 구속력이 있는 임시조치. 그래, 구속력이 없는 답은 그러면 여기가 틀렸죠. 네. 자, 한 글자 때문에 틀리지 않았니? 네. 상당히 치사하지 않니? 네. 있다 없다? 근데 이런 패턴들을 어디서 조심해야 되냐면 내신에서.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 독서 지문은 이런 식으로 돼요. 한 글자만 바꿔갖고 있는 걸 없다고 하고 없는 걸 있다고 하고. 그래서 주요 패턴이야. 이런 서술어의 특징. 여기서는 분명히 서술어가 맞다라고 했는데 선택지에서는 서술어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 이거는 틀렸다라고 우리는 판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케이스가 많아요. 자, 24번 봅시다. 24번 보면은 지금 어떤 실제 사례를 주고 있네요. 실제 사례에다가 우리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이 지문을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A국과 B국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설로 인해서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상황이에요? 둘은 응하지 않았다. 그치. 평화적 X지. 평화적 단계가 안 돼요. 그리고 둘은 일치해요? 달라요? 달라요. 다름. 그럼 어디로 가겠어? 합의도 못했으니까 중재재판소 가겠지. 그리고 이 소송은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어디에 회부되었는지 그래서 안 줬지, 보기에서. 왜냐면 그걸 여러분들이 중재재판소에 회부되었다는 거를 추론해 주라고. 당연히 우리는 중재재판소에 됐다라는 거 우리는 특징 정리했다면 이거는 찾아내줘야 되는 거고, 왜 보기에서 안 줬냐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서 읽으라고. 그 패턴이에요. 자, A국은 뭐 한 거예요? 잠정조치 바로 했죠. 그쵸? 그래서 잠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구속력 있음. 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정리해 주신다면 24번에 답은 몇 번으로 가는 게 좋을까?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야. 2번? 2번은 왜 틀렸을까? 잠정조치는 임시적인 거라서. 자,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B국가 본안소송은 재판이 종결되는 게 아니죠. 이거 왜 종결돼? 언제까지만 임시조치가 되는 거예요, 잠정조치가? 그렇죠. 소송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이 특징을 우리가 아까 봤었잖아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잠정조치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렵니? 괜찮아요. 아. 자, 밑에 가서 도식화하는 겁니다. 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다 읽었어요. 그쵸? 다 읽었고, 다 과정이고. 강제 절차라는 거는 무슨 내용이야? 기구를 선택하는 건데, 그 기구의 특징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두 가지 기구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2번. 2번이야? 2번도 또 왜 틀렸니? 중재재판소. 딜을 진행하는 모든 딜을 지정하는 재판소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니? 아니야. 누구는 아니야? 중재재판소는 아니잖아. 중재재판소 아니라는 특징을 우리 계속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징들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특징 정리만 잘해주면 요 정도 글들은 여러분들 쉽게 읽을 거야. 그렇죠? 자, 기억은 누구, 니은은 누구, 수고롭지 않다면 위에다 써주세요. 기억은 본안 소송. 니은은요? 잠정 조치. 자, 근데 요 둘의 관계 있지 않았니? 선택지 보지 말고 여기서 이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답을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본안소송 관할권과 잠정조치 관할권은 서로 관계 있었죠. 네. 뭐가 뭐 해야지만 뭐가 돼요? 여기 예측되어야. 이것이 예측이 되어야지만 잠정조치 관할권도 인정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주고 스스로 먼저 이런 관계를 파악해준 다음에 답을 찾으면 몇 번으로 가야 되니? 1번. 답은 1번이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만 니은은 인정된다. 너무 이렇게 풀어주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 연습하는 거잖아. 문제풀이 패턴. 그러니까 문제풀이 패턴 지금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계속 하신 분들은 아까 진욱이 봐봐. 다 맞았잖아. 자, 27번은 3번입니다. 어휘 문제는 나중에 한번 몰아서 한번 다시 할게요. 어휘 문제도 풀어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여기 펴주시고 여기도 안 읽어왔지? 그러면은 잠깐 읽어봅시다.